드디어 디즈니 크루즈에 탔습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대피 장소로 대피해야 했죠. 크루즈에서만 볼 수 있는 뮤지컬도 보고 마블 테마 레스토랑에서 재미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줄 아주 특별한 선물도 만들었죠. 이상한 댄스 파티도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난 3기 올랜도 버프 투어 기억하시나요? 다같이 주토피아 닉과 주디로 변신해 디즈니월드 할로윈 파티를 즐기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무서운 할로윈 호러나이트도 즐겼죠. 새롭게 오픈한 미니언즈 슈팅 어트랙션도 즐겼고요. 시월드에서 서서 타는 서핑 롤러코스터도 탔었습니다. 그렇게 투어가 끝나고 몇몇은 남아 다음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했는데요. 몇몇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 남은 몇몇은 특별한 일정을 하기로 했던 거죠. 어디로 이동 중인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저 멀리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디즈니 크루즈죠. 여기는 포트 캐너베럴이라고 하는 항구인데요. 다양한 유명 크루즈선들이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올랜도 시내에서는 차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디즈니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을 즐기고 디즈니 크루즈까지 즐기기에 좋죠. 반대 순서로 해도 좋고요. 재작년에 허리케인 때문에 일정이 자동 취소되어서 슬펐었는데 1년이 지나 드디어 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디즈니 위시호였죠. 내려서 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바다 위로 움직인다니 이 안에서 4박 5일을 지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렜습니다. 우버를 타고 내리면 이렇게 숫자가 쓰여진 곳에서 하차하게 되는데요. 짐을 내리고 있으면 곧바로 직원들이 달려와 짐 붙이는 일을 도와줍니다. 부피가 큰 짐들은 이렇게 해서 객실로 배달이 되는데요.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수영복, 약, 체크인할 때 필요한 서류 등 당장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따로 챙겨서 손에 직접 들고 타야 합니다. 참고로 이 직원들은 디즈니 측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팁을 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캐리어 하나당 1불에서 2불 정도 건네면 됩니다. 이제 체크인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텔처럼 프론트 데스크 같은 곳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앱으로 사전에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도착해야 할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대별로 체크인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붐비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체크인을 다시 할 때는 여권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스타 확인도 하니까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자기가 사전에 정한 체크인 시간은 엄수해야 합니다. 미리 간다고 해서 미리 태워주지 않더라고요. 체크인 통과! 드디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저 멀리 미키 모양을 한 입구가 보이죠? 저기를 통과하면 드디어 크루즈 탑승이죠. 탑승 전에 보니까 크루즈 모형이 있더라고요. 디즈니 매지코라고 해서 디즈니 위시전에 나온 크루즈 모형이라서 좀 아쉽긴 했지만 또 규모감은 비슷할 테니까 신기했습니다. 배 안에 다양한 레스토랑과 수영장, 라운지, 체육관, 추천객 객실, 그리고 뮤지컬 공연이 펼쳐지는 대형 극장까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저의 최애 도날드 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애도 소용이 없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에 드디어 탑승할 시간이거든요. 마치 비행기를 타는 느낌처럼 크루즈 탈 때도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우와, 여기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디즈니 테마파크들만 자주 가다가 완전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크루즈에 탔습니다. 타자마자 직원들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누가 탔는지 소개를 해줍니다. 마치 저와 일행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탑승하자마자 들어서게 되는 이곳은 그랜드 홀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디즈니 위시호의 로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게 되죠. 탑승하면 이곳에서 마술봉을 나눠주는데요. 이 마술봉은 사실 아이들 위주로 나눠주는 것 같았지만 성인들도 달라고 하면 줍니다. 디즈니잖아요. 디즈니 위시라고 아예 새겨져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디즈니 크루즈 로비에는 상징 캐릭터 동상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디즈니 위시호에는 신데렐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오직 디즈니 위시호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호박에 달려있는 나무가 서 있었는데요. 우리가 탔을 때는 할로윈 시즌이라서 호박 달린 나무가 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시즌에는 없거나 다른 게 들어서더라고요. 여기에는 1923이라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쪽과 그의 형 로이 디즈니 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1923년은 월트 디즈니 회사가 시작한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는 해이고 작년에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는 지금의 월트 디즈니가 있게끔 한 여러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의 스케치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건 추후에 보여드릴게요. 로비 한쪽에는 디즈니 위시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려진 그림도 있었는데 여기를 다 4박 5일 안에 다닐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객실 쪽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이렇게 객실 앞으로 캐리어가 배달됩니다. 캐리어 도착 시간은 객실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객실 문을 꾸밀 수도 있는데요. 자석이 붙기 때문에 다들 미리 준비해 오는 겁니다. 드디어 여자분들이 묵을 방에 도착! 문 옆으로 카드키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방은 발코니가 있는 오션뷰 객실입니다. 여기서 3명이 묵었는데요.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잘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침대가 나오는 구조라 3명이 자도 충분합니다. 물론 좀 좁긴 하지만 크루즈의 일반 객실은 다 비슷비슷하죠. 창문을 열고 나가면 발코니가 나옵니다. 의자와 탁자도 있어서 여기에 앉아 바다를 바라볼 수도 있고 아침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죠. 옆 객실과 발코니를 함께 쓰는 구조지만 중간을 막아주는 벽을 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객실마다 그 테마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이 방에는 올라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곧장 우리는 객실 문 앞에 준비해온 주머니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온 건데요. 디즈니랜드도 그렇듯이 디즈니 크루즈도 아는 만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디즈니 크루즈 안에서 손님들끼리만 진행하는 마이또 개념의 이벤트 PC 익스텐더입니다. 사전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시기에 이 크루즈를 탈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PC 익스텐더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요. 모집이 완료되면 4팀에서 5팀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게 PC 익스텐더입니다. 사전에 서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나이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주머니는 그 선물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넣어주세요의 개념으로 매달아 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올랜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선물 포장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픽시 스탠더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같은 것도 남겨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물 샀고, 또 그냥 주면 또 그러니까 한국의 복주머니를 준비해서 여기다 넣어서 주려고 합니다. 메시지도 이렇게 썼어요. 어떤 걸 준비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복주머니에 관한 의미도 같이 담아봤습니다. 복주머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는데요. 사실 픽시 스탠더에는 암묵적인 룰이 하나 있었으니 비싸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마트에서 산 초콜릿을 주는 사람도 있죠. 저와 베프들은 다이소의 디즈니 코너에서 파는 상품들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캐릭터에 딱 맞는 상품이 늘 있는 건 아니어서 쉽진 않았지만 선물 고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복주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도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객실 문 앞에 걸 주머니도 이때 꾸몄죠. 주머니는 당연히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픽시 스탠더는 이르면 6개월 전, 늦어도 3개월 전에는 모집이 완료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알아야 즐길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그래서 복도를 다니다가 보면 가지각색의 주머니들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픽시 스탠더는 디즈니에서 공식 진행하는 이벤트도 아닌데 손님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문도 꾸밀 수 있다고 했었죠. 베프들도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요. 금손인 베프들이 이렇게 출력해서 자르고 코팅까지 하고 5가지 뒤에 붙여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보 제공은 저, 실행은 베프들이. 멋지죠? 제 객실은 조금 특별한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객실문에 준비된 카드는 키 투 더 월드 카드라고 불리는데요. 객실문을 열 수도 있고 각종 결제도 가능하고 크루즈에 타고 내릴 때도 필요합니다. 카드키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알파벳이 부여됩니다. 이 알파벳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대피해야 할 때 내가 가야 할 지정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객실마다 알파벳이 다르게 배정되어 있어요. 탑승 후 일정 시간이 되면 안내방송에 맞춰 각자의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일종의 훈련을 먼저 하는 건데요. 저는 마블 레스토랑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알파벳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W였으니까 W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 카드를 스캔해서 참석 여부를 체크하죠. Whistle to help attract attention when in the water. 11층으로 가면 미키와 친구들 페스티벌 오브 푸드라고 해서 작은 푸드코트 같은 곳이 있습니다. 미키 코너, 도널드 코너, 구피 코너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피자, 소시지, 고기, 샐러드 등을 먹을 수 있죠.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크루즈 비용에 다 포함이거든요. 점심을 먹고 탔지만 저녁 시간대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 출출하더라고요. 여기선 새벽 시간대만 아니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크루즈 중에는 탄산음료는 돈으로 사서 먹어야 하는 곳들도 있던데 디즈니 크루즈는 탄산음료도 다 포함입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같은 층에는 야외 로비로 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다양한 크기의 수영장과 무대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이 있는 곳입니다. 영화 상영도 하고 공연도 하는 곳이죠. 크루즈가 출발하기 전 축하 무대가 있었습니다. 크루즈가 출발하기 직전 아주 극적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신데렐라의 요정 데모가 나오고 탑승 직후 받았던 마법봉을 모두 꺼내게 됩니다. 여기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설레는 마음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와 함께 크루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진짜 디즈니 크루즈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크루즈 내부를 찬찬히 구경해볼 시간입니다. 크루즈 내부에는 여러 샵들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계와 보석 등 고가의 상품들을 팔고 있어서 무료가 없는 저는 눈길이 잘 가진 않았지만 크루즈 내부는 확실히 더 싸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다면 한번 구경해보세요. 공주와 개구리 테마의 라운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술을 맛볼 수 있고 특정 시간대에는 라이브 공연도 볼 수 있죠. 저녁을 먹기 전에 월트 디즈니 시어터로 갔습니다. 대형 뮤지컬 극장인데요. 여기서 무려 3개의 쇼가 진행됩니다. 팝콘이나 음료를 마시면서 관람도 가능한데 파크 내에서는 보기 힘들거나 구하기 어려운 팝콘통도 팝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사세요. 바로 품절되더라고요. 첫날 공연은 디즈니 시즈 디 어드벤처라는 이름의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극장 내부는 생각보다 엄청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다만 크루즈 내에 이런 크게 극장이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좌석은 선착순이라서 조금은 일찍 가면 VIP석 같은 가깝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공연은 촬영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바로 막더라고요. 이 공연은 선장 미니가 구피에게 선장 자리를 잠시 맡기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립니다. 구피가 자기 자신이 좋은 선장의 자질이 있을까 고민하는데 디즈니 캐릭터들이 나와 용기를 준다는 내용이죠. 미모를 찾아서 공주와 개구리, 헤라클레스 등의 장면이 이어지는데 30분 정도 되는 짧은 공연입니다. 생각보다 노래를 엄청 잘하는 연기자들도 있고 조금 아쉬운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연기자들이 내일과 모레 등되는 다른 뮤지컬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 이벤트 진행도 맞는데요. 한 사람이 맡는 역할과 배역이 진짜 많아서 나중에는 얼굴을 알아보고 팬이 될 정도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보세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미키의 메인셀이라는 이름의 샵으로 향했습니다. 여긴 디즈니 위시호에 있는 메인 디즈니 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서만 파는 게 많아서 꼭 가봐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할로윈 시즌이라서 할로윈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미국 디즈니월드나 디즈니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매직밴드가 최근에 디즈니 크루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렇게 디즈니 크루즈 디자인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건 디즈니 크루즈에서만 구입할 수 있죠. 디즈니 위시의 상징이기도 한 아까 본 신데렐라 동상도 있었습니다. 이건 1일차인데도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처음 탔을 때 본 로비 극장에서 또 다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 어느 캐릭터가 숨어 있을까 맞춰보는 퀴즈쇼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때 정답은 영화 호커스 포커스 샌더슨 자매로 변신한 캐릭터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이벤트는 정말 수시로 진행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다들 아주 잘 알고 참석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디즈니 크루즈 공식 앱 덕분입니다. 앱에 그날그날의 스케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걸 즐기러 해당 장소에 가면 됩니다. 스케줄 전부는 크루즈에 탑승해야 보이는데요. 무료 건강 체크, 댄스 파티, 노래 따라 부르기, 캐릭터 만나기, 영화 감상하기 등등 정말 할 게 많아서 4박 5일 동안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레스토랑은 마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오후 6시대에 한 번, 8시대에 한 번 있는데요. 크루즈 예약할 때 어느 시간대를 선호하는지 결정할 수 있고 그 시간대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디즈니 위시는 마블 레스토랑, 1923 레스토랑, 겨울왕국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 방문 순서가 지정되어 나옵니다. 이 레스토랑들은 모두 코스 요리가 제공되고 크루즈 가격에 포함이라 마음대로 먹으면 됩니다. 만일 보다 자유로운 식사를 하고 싶으면 뷔페 쪽으로 가서 즐겨도 되는데요. 다만 이 레스토랑은 공연과 이벤트가 함께 열리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이블 또한 지정되어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앉게 될 수도 있고 단독 테이블을 얻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단독 테이블을 원한다면 탑승 전에 디즈니 크루즈 측에 요구사항을 넣으면 됩니다. 테이블마다 번호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2번호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4박 5일 동안 이 번호는 우리 테이블인 셈이죠. 이건 이 레스토랑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요. 앤트맨 속 설정을 가져온 퀀텀 코어입니다. 버튼 하나로 특정 대상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는 기계죠. 자리에 앉으면 메뉴판을 하나씩 가져다 주는데 어벤져스 메뉴판입니다.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가 우선 나와 있는데요. 꼭 하나씩 시켜야 하는 건 아니고 원하는 만큼 주문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카테고리가 와칸다, 어셈블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마블 레스토랑 메뉴 같았습니다. 퀀텀 코어 모양의 음료수통도 권하더라고요. 이런 건 돈을
돈을 더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일반 탄산음료나 주스 등은 모두 무료니까 꼭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앞접시도 어벤져스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탐났습니다. 공연 같은 게 시작되면 매직밴드가 빛납니다. 이건 매직밴드 소지자들만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재미죠.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 앤트맨과 와스프가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들이 우리에게 핌 테크놀로지를 선보인다는 건데요. 하지만 기술이 잘 통하지 않죠. Why did that enlarge and the suitcase shrunk? Probably should not have done targeting on call. 그렇게 퀀텀 코어 기술이 어딘가 엉성한 상태란 떡밥이 던져진 채로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돼지고기와 여러 야채가 들어간 꽃빵, 새우 요리, 버섯 요리 등 다양한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약간 퓨전 아시아식 같더라고요. 스테이크 같은 양식도 있었지만 묘한 맛이 나는 우동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다시 한번 퀀텀 코어를 작동시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탄 크루즈가 엄청 작아졌습니다. Let me just Quantum cores are back online.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1급 비밀이라고 적힌 디저트 메뉴판을 주는데요. 디저트도 마음껏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이런 것도 줍니다. 좀 특별한 메뉴판인데요. 미로 찾기, 단어 맞추기, 색깔 칠하기 등을 할 수 있는 종이 메뉴판이죠. 아이가 없어도 달라고 하면 줍니다. 여긴 디즈니 크루즈니까요.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하고 캡틴 마블도 등장하고 어딘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디즈니 컨텐츠들이 늘 그렇듯이 위기가 있어야 하는 법, 빌런이 크루즈를 공격했거든요. 우리가 평화롭게 식사하는 동안 어벤져스 멤버들이 빌런을 상대로 싸워줍니다. 우리는 신호에 맞게 퀀텀 코어를 누르면서 지원을 하게 되죠. Target acquired. hit your buttons now. 그리고 실제로 스파이더맨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전투가 끝나는데 너무 뒤늦게 온 컨셉입니다. 실제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앤트맨 와스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매번 랜덤입니다. Clean up on the top deck. 승리와 함께 디저트 타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역시 하나하나 다 시켜봤습니다. 메인 요리 중에는 좀 특이한 것도 있었는데 디저트는 무난하게 다 맛있었습니다. How are we doing? Good to see you guys. Great to see you. Hello. 식사 후에는 소화도 시킬 겸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밤바다는 역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크루즈 규모에 비해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피터팬을 테마로 하는 네버랜드 영화관에서는 최신 영화도 상영합니다. 당시 극장 개봉작도 바로 상영해주더라고요. Sometimes you can find your way in the world. 늦은 밤 루나라는 이름의 라운지에서는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노래를 불러주는데 계속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If you want to cross a bridge, my sweet, you gotta pay a toll. Take a go, take a breath, go ahead and sign the scroll. Pots and jets and now I've got boys. The boss is on a roll. You poor unfortunate soul. 여기서는 그냥 노래만 들으면서 앉아있어도 되고 음료를 시켜서 마시면서 봐도 됩니다. 이런 곳에서 파는 술과 음료는 유료입니다. Down here on the fish are beat. As all through the leaves they roll. The fish on the land ain't happy. They're sad 'cause they're in a bowl. But fish in the bowl are lucky. Rocking out the blackfish, she sings to this man and this bracket. Oh, where is that?
라이브 공연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바로 다른 이벤트로 넘어가는 거죠. 이번 이벤트는 사일런트 DJ 파티였습니다. 조용하게 즐기는 댄스 파티가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모두에게 이런 헤드폰을 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누르면 차례대로 색깔이 바뀌는데요. 색깔별로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혼자만 들으면서 댄스를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객실로 돌아가 보니 여자분들의 방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파가 침대로 천장과 벽에서도 침대가 나옵니다. 침대가 나와야 보이는 그림들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혼자 자야 하니까 나홀로 객실로 향했는데요. 복도 조명을 보니까 신데렐라의 호박마차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호박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디테일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디테일이 있었는데요. 역시 신데렐라 디자인이었습니다. 지금 제 객실을 가보고 있습니다. 또 베프님들하고 객실을 같이 쓸 수가 없어서 성별 때문에 또 혼자 객실을 쓰게 됐는데, 저는 창문이 없는 객실을 이제 했거든요. 어떤 곳인지 좀 천천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직밴드가 있어서 매직밴드로 문을 열었는데요. 카드키로 열어도 됩니다. 저녁을 먹고 오면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더라고요. 객실마다 다른 모양으로 이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매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저는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객실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묵는 곳은 이 티아나 공주와 개구리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쪽 벽에도 티아나가 있죠. 방이 좀 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실하고 수건, 미끼 그려져 있는 수건하고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다 있고요. 아까 전에는 없었는데 저녁 먹고 오니까 이렇게 발에 수건도 깔아주셨어요. 참고로 침대 밑이 비어있어서 여기에 캐리어를 넣으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있는데요. 보관할 게 있으면 이곳에 보관하면 되죠. 콘센트 꽂는 곳도 많습니다. USB 포트도 있으니까 충전할 게 있으면 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단점이라면 TV가 침대 좌측에 있어요. 우측이나. 그래서 좀 침대에 누워서 보려면 고개를 꺾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날이 아쉽게 끝났습니다. 다음날 미니와 야수 레스토랑에서 아주 멋진 브런치를 먹었고요. 인사이드 아웃 아이스크림 가게도 가봤죠. 그리고 빙고 게임에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할로윈 파티가 열리는 날이라 다시 한번 니까 주디로 변신도 하고 겨울왕국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식사도 했죠. 그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